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 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가 알아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클로봇은 이 로봇들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뭘 하는 회사냐? 이런 다양한 로봇들을 함께 연결해서 이것들을 통제하고 관제할 수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클로봇은 상장 초기에 락업 우려가 있었죠. 바로 이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 묶여있던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그런 우려를 딛고 피지컬 AI 테마 부상과 함께 폭발적 랠리를 시현합니다. 공모가 대비 4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 중심에 등극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25년 3분기 창사 이래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흑자를 처음으로 달성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식을 선택하고 또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 클로봇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어떤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이 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항상 여러분 이 주가적으로는 주목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 볼 문제는 이 로봇이 이제는 어떤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느냐.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습니다. 로봇 손, 로봇 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세하게 잘 잡냐, 또 이 로봇 발이 어떻게 잘 움직여서 얼마나 잘 뛰어다니느냐. 사실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사람들이 값어치를 매기고 있었죠. 이것이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해서 이 하드웨어 밸류 자체가 점점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이 로봇에게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 시장에 있어서의 미래는 이 소프트웨어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 지금 애플하고 삼성만 남아 있는데 이 iOS와 안드로이드가 사실 전 세계 시장의 100%를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태계를 장악했듯이 핵심 경쟁력은 누가 이 이기종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로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이기종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종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사용할 때 사실 이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그러한 로봇들을 만약에 공장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언어와 운영체제 또 통합 관리 불가 및 비효율이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꼬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클로봇의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단일 대시보드에서 완벽한 통제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로봇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 적용되게 될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최적의 통합 인프라로 이 클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클로봇의 중심적인 이 기술이 어떤 것이냐, 코어테크가 뭐냐, 확장인 무한대를 만드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미드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스라고는 이기종 통합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기종 불문 탑재 가능한 범용 솔루션이다. 그 다음에 고도화된 장애물을 회피한다. 고객사가 하드웨어를 교체해도 소프트웨어는 유지한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환 비용, 대단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이것을 어디서 검증했느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KTCB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그 다음 이 크롬스 같은 경우 이기종 통합관제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기종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종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클라우드 통제를 통해서 국제 표준 FMS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다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한다. 또 엘리베이터도 연동이 됩니다. 주요 엘리베이터 제조사 API 연동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장악하게 되는데 다층 스마트 빌딩 서비스의 필수 인프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소싱부터 구독 경제까지의 수직 계열화. 첫 번째, 이 자회사 로아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22여 개국에서 최신 하드웨어를 판권을 선점을 했고요. 하드웨어 직접 개발 리스크 및 R&D 매몰 비용을 완벽히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인데 클로봇을 탑재하게 되면 이 소싱된 글로벌 하드웨어에 클로봇의 자율주행, 카멜레온 및 관제, 크롬스를 탑재하고 단순 유통을 넘어선 수직 계열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느냐, 구독 및 맞춤형 연동으로 일회성 판매에서 월 구독형 모델로 진화를 시키겠다. 이 고객사 맞춤형 연동 SI를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클로봇의 기업 목표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현대차 그룹과 이 클로봇이 강력한 연대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사족 보행 로봇 이거 아시죠? 이 사족 보행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스팟 통합 관제 솔루션을 바로 이 클로봇이 공급을 한다. 이 클로봇이 모든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까지 아마 이 한국에서는 또 전 세계에서 이 클로봇이 이것을 AS를 담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PBR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PBR 30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PBR이 15.5배, 12배, 근데 클로봇은 30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여러 기술 테크 기업들이 이 PBR과 상관없이 주가들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바로 이 기술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클로봇의 특징이 바로 이 기종 불문, 다른 여러가지 운영체제의 그런 여러가지 로봇들을 모두가 다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로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현대차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클로봇을 단순 이 제조업체가 아닌 확장성 무한대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실적 속도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지가 향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가격 전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냐. 사실 82,300원 이 가격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이것을 뚫고 나갔을 때 이 클로봇은 사실 10만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하고요. 지금 현재 1차 지지선은 6만원 심리적 지지 구간입니다. 2차 지지선은 42,600원 정도 60일 이동 평균선에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오버행 물량이었는데 상장 초기 물량 락업 해제가 완료가 됐고요. 공모가 13,000원 대비 높은 가격대로 인한 벤처 캐피탈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차장고 문제인데 PBR 30배를 고평가를 겨냥한 대차장고 증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숏 포지션 진입 경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극도의 미래 성장 기대감이 선반영된 상태라서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지금 많이 뛰어나진 않지만 이것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매크로 악화 시에 30에서 50% 정도 수준의 급격한 멀티플 축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합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등 대형 로봇 제조사들의 이 소프트웨어 내재화, 야 우리 거는 우리가 만들게,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가 만들게, 그렇게 되면 그런 폐쇄적인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게 되면 사실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네이버나 다른 통신사 등 빅테크의 직접 진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종속성과 법적 책임인데, 현재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핵심 파트너사 정책이 변경되면, 즉 다시 말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야 클로봇 니네하고 이제 우리가 일을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 클로봇의 주가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피지컬 AI가 만약에 오작동을 하게 돼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 소프트웨어 공급사의 법적 책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2026년에 우리가 이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불 케이스가 있고 베이스 케이스, 그 다음에 베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대차에서 이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클로봇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휴머노이드 사업 조기 가시화, 또 분기 OPM 10% 달성을 하게 되면 클로봇의 주가는 충분히 10만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 중간 이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6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인데, 박스권 등락, 점진적 이익 개선,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따라잡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케이스로 이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4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은 로봇 도입 투자가 만약에 지연되게 된다, 그러면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난항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은 큰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경쟁사 저가 공세로 인한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상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클로봇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신규 진입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클로봇을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기존 보유자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진입 전략은 공격적 추격 매수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하시고요. 주가가 기술적 지지선인 5만원 에서 6만원 구간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주식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수익 관리와 추세 향유의 병행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비중 축소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잔여 물량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해서 트레일링 스탑을 적용하십시오. 이제 이 클로봇, 이 로봇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에 동의한다면 이 클로봇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긴 호흡으로 증명 과정을 지켜볼 가치가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